그 지구계 형성 과정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지구 탄생 과정입니다. 1학년 때 아마 그 과학 시간에도 좀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구 환경의 어떤 그 완성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융합과학 할 때 이런 거 있어요. 태양이 만들어지는 그 방식이 있죠. 이게 성운설입니다. 뭐라고요? 성운설이고, 성운설에 의해 가지고 뭔가 성운설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주에 공간마다 막 불균등하게 퍼져 있는 기본적인 물질, 제일 많은 건 누구? 수소, 그죠? 근데 그 수소가 균질하게 쭉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뭐 많이 몰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죠? 많이 몰려 있는 곳을 뭐라고 한다? 그거를 성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름처럼 몰려 있다고 했죠. 됐어요? 예. 그러면 걔네들끼리도 입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힘이 뭡니까? 만유인력이죠. 그럼 저끼리 끌어당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운이 밀도가 높으면 뭐? 수축하게 되면 저끼리 부딪히는 힘이 세지죠. 그러면 열이 발생하지. 그럼 뭐 한다? 다시 팽창, 수축, 팽창하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온도가 낮아지고 또 뭐가 작용한다? 중력이 커지니까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됐어요? 이걸 쭉쭉 하면서 수축했을 때, 뭐 했을 때? 수축했을 때 중심의 온도가 자꾸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질량 유입을 해요. 얘가. 뭐냐면 각각 개개의 입자가 모여가지고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돼? 질량 아주 큰 질량체가 되죠. 그럼 주변에서 또 이렇게 쭉쭉 끌어오면서 질량 유입을 하면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수축했을 때보다 두 번째 수축했을 때 중심부의 최고 온도는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이 덩어리는 수소입니다. 하다가 중심부 온도가 10의 7승 K 7제곱 즉 얼마? 1000만도. 몇 도? 1000만도를 딱 통과하는 순간 수소는 뭐한다? 핵융합을 시작을 합니다. 중심에서. 그러면 그 순간에 핵융합으로 인한 에너지가 발산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중심에 핵융합하는 덩어리는 남고 이게 뭐가 되고? 원시항성이 됩니다. 최초의 항성. 완성형은 아니고.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성운이 수축 팽창하다 보면요, 우주 공간 안에서 한 번만 얘가 운동 전체 방향이 결정되면 이렇게 한 번 움직이면은 무조건 다른 부분 진공이니까 뭐 하게 됩니까?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내뿜기 시작할 때 회전 방향으로 이렇게 쭉 펼쳐요. 물질을 뿜어냅니다. 나머지 물질을. 그게 지금의 현재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같은 원반 면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지금처럼 딱딱딱 뭉쳐진 게 아니고 어떻게? 다 부서져가지고 흐트러져 있는 상태야. 다만 무거운 거는 태양에서부터 가까운 데 놓여있고 가벼운 건 좀 멀리까지 가 있고 이런 상태로 쭉 도는 거예요. 됐어요? 이 상황에서 수성이 될 놈, 뭐 지구가 될 놈, 금성이 될 놈, 목성이 될 놈 중심체는 하나 있겠죠. 그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미행성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원시 태양이 딱 탄생한 직후에는 그 동일한 공전 궤도면 상에 있는 여러 물질들이 전부 미행성체일 거 아니야. 맞아. 지구 말고도 미행성체인 놈이 있겠죠. 최초에 일어나는 과정은 뭐다? 최초에 일어나는 과정은 수많은 미행성체들이 간의 뭐가?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계속 공전은 하면서요. 됐냐? 일단 충돌.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지구형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럼 지구형이면은 가스야 돌덩어리야. 암석이죠. 암석들끼리 아씨 오늘 발음 졸라 안 되네. 왜 혀가 보이지? 암석들끼리 막 쳐박으면 합쳐질 확률이 높습니까? 부서질 확률이 높습니까? 사실은 그 부서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잔챙이들이 큰 덩어리가 있어. 잔챙이들이 엄청난 속도로 박으면 박힐 수는 있겠죠. 예. 맞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런 박히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다 보면 이거 자체로 질량이 커진다기보다 이 큰 놈의 표면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기사리가 한 200대씩 계속 쭉 패는 거야. 알았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너덜너덜해지겠지. 더 때리면 피가 나겠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상적으로 한 10,000대 이상을 갖다 연속으로 팍 때렸다 치자. 어떻게 될까? 불 납니다. 알겠습니까? 오. 불 붙어요. 피만 안 터지면. 너 기둥이 이런 얼굴 많이 때리면 어때, 여기? 뜨거워지지 않나? 그러니까 업체가 부딪히면 열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러면 온도가 점점 어떻게 돼? 충돌로 인해서 올라가잖아? 근데 그 온도가 몇 도를 넘어가면 쉽게 얘기하면 암석이 녹을 수 있는 녹는 점을 주파해버리고 나면은 전부 어떻게 된다? 액체 상태인데 중력이 있으니까 덩어리 져서 액체 상태가 이렇게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해? 이 포인트죠. 그거를 바로 뭐라고 한다? 마그마의 바다 시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됐어요? 중요한 거는 요때 뭐가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오늘 좀 이따 얘기하고. 어쨌든 마그마의 바다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 뭔가 식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식고 나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뭘까요? 표면이 딱딱해지겠지. 예. 그래서 뭐가 형성된다? 원주지. 지각이 형성되고요. 사실 이거 이후로는 그렇게 사실 쓸 내용도 없어요. 지각이 만들어졌다. 물그릇이 만들어졌지. 예. 비가 내렸다. 뭐 만들어진다? 바다. 수건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형성될 수 있다? 이제 뭐 생물권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됐어요? 네. 중요한 건 얘예요. 이 시절에 뭐가 있었느냐 이거. 첫 번째, 요때 당시에 지구가 델롬 있죠. 델롬하고 현재의 지구하고 크기를 비교해보면 누가 클까? 현재의 지구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한 10배쯤 큽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쬐맨했던 놈이 지금 현재 커졌잖아. 예. 중간에 질량이 뭐 하는 시기가 있었을 거다. 지금. 증가하는 시기가 있었을 거다. 언제? 마그마. 요때. 큰 놈 한 놈이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막 액체 상태야. 근데 주변에 아주 미행생체들, 잔챙이들이 있어. 이제는 처박으면 어떻게 돼? 튕겨나가는 게 아니고 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행성체의 행성 질량이 어떻게 되는 식이다? 증가하는 식입니다. 당연히 부피도 어떻게 됐을까? 따라서 커졌을 거예요. 두 번째, 요게 좀 중요합니다. 지구 내부는 균질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층상구조로 분화되어 있습니까? 층상구조로 분화되어 있죠. 지각, 멘틀, 핵 이런 데 있잖아. 근데 성분상으로 보면 크게 두 개예요. 뭐? 지각, 멘틀, 한 성분, 암석 성분. 그 다음에 핵, 금속 성분. 됐어요? 예. 그러면 성분별로 이게 나뉘어졌지. 이때 나뉘어졌을까? 요. 이때는요, 말 그대로 철하고 규산염이 막 딜이 섞여 있는 상태예요. 한 덩어리로. 그런데 이게 자꾸 두드려 맞아가지고 뭐가 되고 나면, 마그마 바다가 되고 나면 이제 유동성을 가지죠. 당연히 질량체니까 중심으로 갈수록 중력의 크기가 어때? 세겠네. 그럼 무거운 놈이 어디로 몰리고, 가운데로 몰리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놈은 바깥쪽으로 밀려났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가운데로 몰린 게 철과 니켈, 바깥쪽으로 밀려난 게 누구? 규산염이에요. 됐어요? 암석. 그래서 이때 뭐가 일어났다? 지구 내부 직권이죠. 예. 뭐가? 층상구조가 뭐 되었다? 분화되었다.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를 뭐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이때 대기 있나 없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팍 두드려 맞으면 아직 녹지는 않았지만은 두드려 맞는 지점에서 뭔가를 뿜어져 나온다 이래 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거 기체 성분을 잡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기 성분이 가장 많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시점은 이거겠죠. 벌벌 끓으니까 뭔가 계속 방출됐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대기 성분이 어느 정도 방출되었다. 제가 확신을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봐봐요. 지구계는 뭐뭐뭐로 구성되어 있지 지금? 완성됐을 때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뭐 외권 이래 되잖아요. 맞아요? 하나 물어볼게. 직권은 언제 만들어졌노? 요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뭐가 만들어져? 수권이에요. 왜? 조용히 하고 가. 그 다음 뭐 만들어졌어? 생물권이죠. 외권은 언제 만들어지나? 외권은 자기권이 전부 다 대변합니다. 됐어요? 예. 지구 자기장의 근원을 뭘로 보는 이론이 제일 많죠, 지금? 외핵의 대류예요. 뭐라고? 외핵의 대류. 전자기 유도 원리 이용해서. 알겠어요? 그게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외핵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요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겠지. 됐어요? 예. 근데 기권이 완성된 시점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떻다?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요거 설명하고 나서 제가 설명할게. 대기 성분의 변화를 보고 이제 좀 설명을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그마 바다 시절에 이렇게 됐다. 보는 관점에 따라 대기가 완성되는 거는 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요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할까? 뭐냐면 1단원의 제일 끝에 보면 한반도의 지질 명소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지구학원에서는 지질 시대를 말하지를 않습니다. 원래. 그러나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언급이 되다 보니까 최소한 무슨 시대 이 말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지질 시대의 시작이 여기에요. 요때부터. 땅덩어리 땅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됐습니까? 그래서 그 순서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순서는 처음에 뭐? 그렇죠. 성캄브리아 시대고. 성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 뭐? 고생대. 그 다음 뭐죠? 중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요건 좀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나요? 예. 오케이. 그래서 지금 탄생 과정은 이렇게 된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시험 문제에서도 좀 다루게 되고 한번 좀 얘기해 봐야 되는 내용이 뭐라고? 대기 성분의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즉 대기 성분의 변화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본다면은 요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겁니다. 지구 초창기의 대기는 지금의 대기와 성분이 같나 다르나? 다르다고 알고 있지요. 그러면 현재 대기처럼 된 게 언제쯤이냐? 그거를 현재 대기와 동일한 상태로 완성된 게 언제냐? 라고 한다면 이거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는 초창기에 가지고 있던 대기하고 지금하고 다른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그래프 하나 보고 갈게요. 그래프 하나.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아이씨, 오랜만에 쓸 때만 자꾸. 자, 요게 이제 시간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구 탄생이라고 해볼게요. 탄생이고 요 시점을 현재라고 해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보통 정확하게는 23억 년에서 27억 년 전이에요. 뭐라고? 지금으로부터 23억 년 전에서 27억 년 전인데 내 눈이 쳐가지고 얼마쯤 주느냐? 25억 년 전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이래야 됩니다. 요 가로축은 뭐, 세로축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보통 기압으로 줘요. 뭐로 준다고? 그런데 이게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10. 그 다음 얼마가 나오냐면 1 나와요. 그 다음 얼마가 나올까?
그렇죠. 0.1. 그 다음에 0.01 줍니다. 보통. 로그 그래프죠. 엄밀히 얘기하면. 자, 그래프 종류는 세 종류 나옵니다. 첫 번째, 초창기에 거의 10기압에 가까운 양이었다가 현재 됐을 때 요 정도로 줄어든 놈이 있어요. 됐어요? 요게 하나가 있고요. A. 그 다음 B는 초창기에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놈 한 놈 있어요. B. 됐어요? 그 다음 C는 대략 25년 전부터 쭉 등장해가지고 요렇게 되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요렇게 돼요. C. 됐어요? 각각이 뭔지는 알겠죠? 예. A 뭡니까? 이산화탄소 되겠습니다. CO2죠. B는요? 질소. 질소죠. N2. 그죠? 그 다음에 C는 탄소기체 되겠습니다. O2. 됐죠? 됐나요? 그럼 잘 보세요. 현재는요, 다 합쳐도 몇 개 합쳐도 됩니다. 이거 밑에 있는 거, 요 값들 다 합쳐도 겨우 1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초창기에는 어땠어? CO2만으로도 얼마? 10기압 이상이었어요. 됐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구 초창기 대기에는 누가 제일 많았다? CO2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그런데 이제 질문은 이거죠. 물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그 많던 뭐? CO2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거겠죠. 왜? 왜 이렇게 팍 줄어서? 지금 정확한 값은 0.03% 정도 됩니다. 됐어요? 어디로 갔다? 두 개로 얘기해야 됩니다. 몇 개? 두 개로 얘기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뭐가 생기면서 수건이 형성되면서 어디로 녹아 들어갔다? 해수로 용해된 양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일단 어디로 간 거예요? 기권에 있다 수건으로 갔지? 문제는 이거야. 녹아 있다가 또 조건이 맞으면 다시 뭐도 한다? 증발도 하고 다시 용해되기도 하고 증발도 하고 용해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들어갔던 놈이 거의 대부분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왜? 들어가고 나서 수건으로 들어가고 끝난 게 아니고 뭐로? 석회암 형태로 어디에 붙어버렸다. 그쵸? 직권에 흡착돼 버린 거예요. 됐어요? 요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요것만으로는 팍 다 줄어드는 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 더 필요해요. 뭐? 바로 뭐에 의한? 네, 광합성 생물체 등장에 의한 감소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광합성을 하게 되면서. 됐나요? 예. 그래서 CO2가 없어진 거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두 번째. 질소는요, 잘 들어요. 절대량은 변한 적이 있다, 없다? 절대량은 거의 대부분 일정하게 유지했어요. 제가 환경단원 얘기하면서 했죠.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얘가 뭐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전한 놈이기 때문에 딴 놈하고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됐어? 예. 근데 주의할 점은 상대적인 비율은 넣어야 되노? 절대량은 유지됐지만 비율은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어떻게 돼? 얘가 줄잖아. 제일 많은 놈이 주니까 얘는 상대적 비율은 늘어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상대적 비율은 어떻게 돼? 변화한다 라는 것은 지금 누구에 대한 내용이다? N2에 대한 내용.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누가 되겠습니까? 산소에 대한 얘기죠. 자, 산소가 대기에 누적되는 것은 결국 뭐 때문이냐면 뭘 시작하면서 광합성을 하면서예요. 됐어요? 근데 주의하십시오.
여기 본격적으로 여기 누적되기 이전 시기에는 산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발생은 했어. 그럼 이런 거야. 요 시기에는 요 앞에 시기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산소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죠? 곧바로 뭐가 됐다? 직권이나 수권의 산화물이 된 거예요. 뭐가 됐다고? 산화물을 형성해서 거의 대부분은 직권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발생된 산소는 누적이 될 수는 없었지만 뭐가 시작하면서 광합성하면서 산소 대기에 의해 산소가 대기권에 누적이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대략 10억 년 전부터 뭐가 가능했을까요? 생명체라고 하면 안 돼요. 육상 생물권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오존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존을 만들 재료는 산소니까, O2니까. 그러니까 오존이 굳이 없어도 생물권은 생겨 안 생겨? 수권에서 생길 수 있다. 알겠습니까? 예.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지구계 형성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지구 탄생 과정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마그마 바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대한 걸 좀 이해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두 개는 되게 중요합니다. 됐어요? 예. 1차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이제 그거는 잘 안 물어보는데 순서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행성된 간의 추운동. 6단계로 줄 때도 있고, 4단계로 줄 때도 있고, 심할 때 3단계로 줄 때도 있고, 5단계 줄 때도 있고, 어쨌든 전체 이 순서는 좀 지켜야 된다. 됐죠? 예. 그 다음에 마그마 바다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요거 3개는 지구계에 있어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누구부터 만들어졌느냐는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격가지로 나중에 우리 한반도 지질 명소 때문에 좀 외워놓는 게 좀 필요하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언급되지 않았는 게 기권이죠. 대기 성분의 변화는 지구 초창기에 비해서 현재 어떻게 됐느냐. 보통 이 그래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고. 이때 요것도 하나 물어볼까? 과거 한 45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오는 동안 이산화탄소의 감소 비율은 일정했다. 맞아, 틀려? 실제로 이거 비율을 이 로그 형태로, 로그의 지수 형태로 안 놓고 그냥 그대로 놓으면 곡선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정비례는 아닙니다. 네. 알겠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첫 번째 CO2는 초창기에 많았는데 왜 많이 없어졌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는 뭐죠? 쭉 유지돼 왔지? 이유는 안 물어봐요. 어차피 우리가 화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인 비율로 물어보면 어때야 된다? 변화하죠? 네, 그거 기억하시고요. 현재 비율 기억하고 있습니까? 얘 몇 프로? 78, 21 둘이 합쳐서 99 보통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산소 대기는 25억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했다? 아니다. 산소 O2가 자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은 언제부터도 있었다. 지구 초창기에서도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이 뭐로 변했기 때문에? 산화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대기에 누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기에 남아있는 양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대기에 본격적으로 누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등장하면서? 광합성하는 놈이 등장하면서 마구마구 내뿜었다 이 말이죠. 이때 역시 CO2도 팍팍 줄고. 됐습니까? 예.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수고했습니다.